안녕하세요, 건고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자본 육성 영상 제5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에피소드 19 클리어 이벤트 보상으로 이렇게 로덱스로 설화의 꽃잎 300개를 받았습니다. 초반 자금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설화의 꽃잎을 제 부계정의 상위 캐릭에게 건네주도록 할게요. 직접 건네주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 로덱스를 활용할 경우에 아이템을 첨부를 5가지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2500 제니의 제니가 소모되긴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인 캐릭터에게 건네받고 최저가로 맞춰놓은 다음에 빨리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실버를 이용해서 설화의 꽃잎 최저가가 27,800원이니까 저는 27,000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상인에게 판매를 할 동안 열심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인 캐릭 확인해보니까 설화의 꽃잎이 모두 팔렸습니다. 총 800만 제니 정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예, 210레벨이 됐습니다. 제가 잡템 판매하는 영상이 날아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잡템 판매하고 2000만 제니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냥터에서 이벤트 드롭푸스를 잡아서 이벤트 코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스위치 페어 이벤트에 대해서 몇 번씩 거론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스위치 페어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이유가 소비템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스위치 간식꾸러미를 교환함으로써 이 안에서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카추아의 열쇠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카추아의 비밀 열쇠가 정말 희박한 확률로 나오긴 하지만 나왔을 경우에 그 열쇠 랜덤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저에게 수십, 수백, 수천만 제니 정도의 가치를 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도 있어요. 초반 장비를 맞출 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니만큼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이지만 혹시나 퀘스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잠깐 20-30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클리어 하실 수 있는 그 메인 퀘스트 하시고 필드에 돌아다니는 드로푸스를 잡으셔서 이렇게 코인으로 교환하신 후 상자 개봉으로 카추아 열쇠를 얻어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자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상자의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손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매크로마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매크로마우스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연타 입력을 해놓으신 다음에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개봉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매크로마우스가 아닌지라 손으로 까고 있는데 정말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마우스 가지신 분들은 매크로를 사용하시고 저는 매크로마우스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가락의 통증을 이겨내면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아픈 만큼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봉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수천 개에 달하는 상자를 거의 다 개봉을 한 상태고 개봉을 하면 코인을 또 그만큼 주거든요. 상자를 깔 때마다 코인이 한 개씩 나옵니다. 코인 2개로 상자를 바꾸니까 이렇게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00개의 상자를 까면 1000개의 코인이 나오고 그 1000개의 코인은 500개의 상자로 또 획득을 할 수 있으며 그 상자를 또 개봉을 하고 코인은 500개 얻고 그 다음에 또 상자를 250개 얻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절반씩 줄여 나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숫자의 상자를 여러분들께서 개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페어 축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비 아이템 그리고 제니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니만큼 꼭 참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드디어 개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상자 1개까지 남았고요. 개봉을 하고 나니까 와, 카추아 비밀 열쇠 7개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네요. 전에 한 1000개 까봤을 때 안 나와서 이제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운이 좋으면 이렇게 열쇠를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봉인의 사슬이란 중단 아이템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85만 제니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근접 물리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꽤 쓸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중단 장비가 없으시다면 이 봉인의 사슬도 구입해 보시는 거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카추아 PC방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32까지 모였고요. 제가 제니가 없는 관계로 20을 소모를 해서 쓰긴 했습니다만 더블 클릭하면 골드 포인트 매니저라고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 10포인트 선물로 열쇠 1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포인트
3개의 열쇠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벤트로 먹은 열쇠 7개, 그리고 카츠와 마일리지로 바꾼 열쇠 3개, 총 10개를 개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츠와의 비밀 열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키지 상자를 주면 열쇠 11개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캐시 구성품의 경품 성격을 띠고 랜덤 박스를 개봉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자, 10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축복. 대장장이 축복은 재련할 때 안정제로서 쓰이는 건데 상당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고요. 메터리얼 섀도우 큐브, 대장장이 축복, 나이스. 무한파리 날개나 고양이손 창고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이 나왔고요. 엄청 비싼 건 나오지 않았는데 대장장이 축복 3개가 나왔습니다. 대장장이 축복은 600만 제니 이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 아이템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마일리지를 소모해서 특별한 아이템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카츠와 마일리지 쿠폰은 저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마일리지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렌테라 5시 방향으로 오시면 캐시 판매 안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내인을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통상적으로 캐시샵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미니맵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데 NPC가 서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하시면 안쪽으로 쭉 들어와 주세요. 이제 화살표로 이동을 하시면 고양이가 3마리 서 있는데 맨 왼쪽 고양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아이템을 카츠와 마일리지 쿠폰으로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면 대장장의 축복이나 홀그레인의 섀도우 망치가 좋습니다. 카츠와 마일리지 쿠폰은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카츠와 마일리지 쿠폰을 소모해서 뭔가 얻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 유저에게 제니를 받고 대신 구매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파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판매는 대장장의 축복이나 홀그레인의 섀도우 망치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왔다 갔다 해요. 대장장의 축복이 높을 때가 있고 홀그레인의 섀도우 망치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그레인과 대장장이 이 두 개를 검색하신 다음에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게 어떤 아이템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프라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니까 대장장의 축복이 조금 더 시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장의 축복으로 제가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일리지 쿠폰 20장을 소모해서 대장장이의 축복 3개를 얻었습니다. 아까 먹었던 대장장이 축복 2개와 마일리지 쿠폰으로 먹었던 대장장이 축복 3개, 총 5개가 나왔거든요. 이 5개를 판매함으로써 장비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팔린 것 같습니다. 자, 3,500만 제니가 들어온 상태로 보이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무한 거대한 파리 나기 1개와 대장장이의 축복 5개가 팔려서 3,412만 제니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6,500만 제니가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니가 생기면 해줘야 될 게 바로 행복을 주는 자 카드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현재 2,100만원에 2장 팔고 계시고요. 조금 비싼 감은 있어도 행복을 주는 자 카드 같은 경우는 200렙이 되자마자 착용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피해량이 올라가거든요. 행복을 주는 자 카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안 꺼냈네요. 꺼내서 행복을 주는 자 카드 2장 사면 안되고 1장만 2100만 제니 소비해서 행복을 주는 자 카드를 구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세트 효과를 이루는 안식을 주는 자 카드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주는 자 카드 1장으로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고요. 세트 효과 근접 물리 공격을 추가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갑옷과 걸칠 것에 모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210레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레이스 장비에다가 박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설화 장비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설화 장비는 에피소드 19에 새로 추가된 방어구인데요. 구제련 방어구가 상당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모듈도 상당히 싼 편입니다. 보니까 설화의 갑옷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 같은 경우는 설화의 꽃잎으로 재련 큐브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판을 1단계까지 올려야지만 살 수 있는 재련 큐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재련된 방어구를 살 수밖에 없고요. 설화의 갑옷을 구매했으니까 다음으로는 머플러를 구입을 해볼게요. 설화의 머플러는 설화의 갑옷과 착용 시 스킬 후딜레이 10%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롤링커터의 특성상 스킬 후딜레이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망토보다는 머플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량 자체는 망토가 높기 때문에 스킬 후딜레이를 다른 데서 끌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망토가 조금 더 좋겠죠. 물리방어라고 검색을 하면
빙하 마석 물리방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를 지금 총 2개 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2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챈트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게 물리방어입니다. 물리방어는 방어력 뿐만 아니고 저항력까지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챈트 효능이거든요. 상당히 몬스터에게 피격당하는 피해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시려면 물리방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레이스 장비를 해제하면 스킬 후딜레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모자른 스킬 후딜레이를 추가로 챙기기 위해선 빙하 마석 스킬 후딜레이를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킬 후딜레이 대신에 공격력을 올리는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인챈트가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스킬 후딜레이를 다른 것에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킬 후딜레이 인챈트를 활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걸칠 것 인챈트를 할 수 있는 빙하 마석 신속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은 말 그대로 공격 속도를 올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레이스 장비를 해제하면 많은 양의 공격 속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하락되는 공격 속도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신속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걸칠 것에서 인챈트를 챙길 수 있는 게 파워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접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는 뭐 그런 건데 지금 1000만 제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접 물리 공격력이 9%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9% 증가하는 수치에 비해서 가격이 1000만이면 제가 가진 제니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제니를 조금 더 아껴서 저는 걸칠것 인챈트보다는 추가로 설화의 부츠를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화 장비와 연동을 해서 세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레이스 어택 부츠를 단독으로 신는 것보다는 설화의 부츠를 신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평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노점에서 파는 방어구를 산 다음에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리방어를 3개만 샀죠. 부츠에 박을 물리방어를 하나 더 구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이스가르드로 가는 워프 복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지금 워프 복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퀘스트를 클리어 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알데바란에서 설화의 땅 이스가르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앙지역 약간 4시, 5시 이 정도로 오시면 펠록이 있습니다. 말을 걸고 이동을 하시면 바로 여기 이스가르드에 도착을 하고요. 얼음의 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쪽 동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마을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음섬으로 들어오시면 미니맵에 도구점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치로 들어가시면 인챈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방향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초록머리 여자 NPC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클릭하고 인챈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챈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인챈트가 됐고요. 다시 인챈트를 해보겠습니다. 갑옷 로브 설화 갑옷에 스킬 후딜레이, 스킬 후딜레이까지 달았고요. 그리고 부츠와 머플러에 또 인챈트를 해야 되네요. 두 번째는 머플러 인챈트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물리방어를 넣겠고요. 다시 머플러 신속 인챈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챈트 됐습니다. 부츠 가지고 왔죠. 자, 부츠 선택하고 방어력. 자, 인챈트가 됐습니다. 갑옷의 세 번째 인챈트, 그러니까 슬롯으로 보면 두 번째 슬롯이죠. 사실 롤링 데미지가 올라가는 쿼터 슬래셔 인챈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스톤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인챈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사냥 세팅을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라비린스 이제 지겨워서 타나토스 던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타나토스 11층과 12층은 코팅이 없을 경우 투구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타나토스 10층에서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나토스 10층은 잡템은 다소 적게 나오지만 대신 12층에 비해서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데미지가 잘 나오죠. 설화 장비 거기다 행복을 주는 자 카드까지 세팅하니까 와, 12만 정도 나왔던 데미지가 30만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식을 주는 자 카드, 보이드 미믹 카드, 행복을 주는 자 카드 등
수천만에 달하는 카드들이 나오는 그런 던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 파밍 하시기에 아주 최적화의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몬스터의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경험치도 짭짤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맵에는 이렇게 드로프스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간식꾸러미 상자를 개봉함으로 카츠와 열쇠를 7개나 획득해서 거기서 대장장의 축복으로 제니를 상당히 많이 획득할 수 있었죠. 이 타나토스 던전은 각 층마다 왕 드로프스가 한 마리씩 무조건 출연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숙성된 카카오콩을 모을 수가 있고 카드 파밍 뿐만 아니고 카카오콩까지 여러분들께서 파밍 하실 수가 있는 장소가 이 타나토스 던전이란 거죠. 타나토스 던전에서 언제까지 놀 거냐? 저는 230까지도 놀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톡방의 퓨리님께서 제가 찾고 있는 모듈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주신다고 해서 180만 제니 주고 빙하마석 커터 슬래셔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모듈은 아닌데 찾으려고 보니까 노점에 매물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모듈을 가지고 계신 걸 판매를 해주셔서 드디어 세 번째 모듈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 마석 인챈트인데 제가 모듈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챈트를 되돌릴 수 없지만 100% 성공을 하는 걸 보통 일루시온이나 오토매틱까지는 모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는 빙하 마력 인챈트가 맞습니다. 이렇게 갑옷에 롤링커터의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커터 슬래셔를 장착을 했고요. 머플러에 파워풀만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니를 모아서 파워풀까지 달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챈트를 끝내고 타나토스 던전에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분히 제니를 모을 때까지 놀 생각입니다. 220 후반까지 놀 수도 있고 230까지 놀 수도 있고요. 제가 1차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구덩이 입성입니다. 이미 시나리오를 클리어 해놨기 때문에 구덩이 입성이 가능한데 구덩이 던전은 정말 시간당 효율이 아주 좋은 던전이거든요. 구덩이에서 잡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카드다. 와우, 211레벨 꽤 빠른 시간 내에 보이드 미믹 카드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드 미믹 카드 상당히 비싸죠. 요즘 한 2천만 제니 정도 할 거예요. 카드를 여러 장 먹는다면 충분히 무기까지도 업그레이드 할 제니를 여기서 버실 수가 있는데 카드란 게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205레벨 놀았으면 더 카드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페널티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220이 넘어가면 드라밀 페널티가 상당히 올라가요. 여기 몬스터 레벨 구도는 200 중반 레벨이거든요. 한 205레벨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 놀아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장비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냥이 안 돼서 다시 내려온 적이 있었죠. 타나토스 던전에서 아무런 지장 없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템을 맞췄습니다. 무자본으로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죠. 정말 제니 모으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자, 이번 영상은 설화 장비 업그레이드 하고 타나토스 입성까지 달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어느 정도 제니를 벌고 과연 앵벌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구덩이 던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